속보, 축협 향한 이례적 분노 폭발. 유인촌 문체부 장관 칼 빼들었다. 해도 해도 너무한 축협의 유인촌 문체부 장관 이례적 분노 폭발 초토화. 디귿디귿. 문화체육관광부가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는 대한축구협회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체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그간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언론의 기사가 나와도 지켜봤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이라며 축구협회의 운영과 관련해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엄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협회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문체부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처로는 감사 등이 거론된다. 축구협회가 올해부터 정부 유관기관에 포함되면서 문체부가 일반 감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뒤 정혜성 위원장 체제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감독 선임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은 무려 5개월이 걸렸고 정혜성 위원장의 사퇴, 그리고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임무를 이어받아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 이사는 7월 2일 전력강화위원회가 추린 최종 후보 명단에 있는 외국인 감독 2인을 만나기 위해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7월 3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거스 포엣 전 그리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미팅을 가졌고 곧바로 독일로 이동해 7월 4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다비드 바그너 전 노리치 시티 감독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 이사는 곧바로 귀국해 5일 밤 11시경 수원FC 원정 경기를 마치고 수도권 자택으로 퇴근하던 홍명보 울산 HD 감독을 만났다. 이 이사는 홍 감독에게 대표팀 감독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면서 한국 축구 기술 철학 등을 설명하며 설득했다. 홍 감독은 이 이사를 돌려보낸 뒤 고심했고 이를 수락했다. 협회는 7일 홍명보 울산 HD 감독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한 뒤 8일 이 이사가 브리핑을 통해 홍 감독을 공식 선임했다. 외국인 지도자들은 면접을 진행하면서 홍 감독에겐 면접이 아닌 부탁을 하면서 이번 감독 선임 절차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어 전력강화위원회에 있었던 박주호 위원이 전력강화위원회 내부 상황을 폭로하면서 전력강화위원회 내부에 이미 홍 감독 선임에 대한 여론이 형성돼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협회가 이미 홍 감독을 염두에 두고 전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이영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박지성 전북 현대 디렉터, 조원희 역시 박주호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협회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하지만 협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에서 12일에 걸쳐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권으로 2024년 4차 이사회 서면 결의를 실시해 홍 감독 선임을 확정했다. 이사진 23명 중 21명이 찬성해 승인했다. 홍 감독은 승인 직후 15일 외국인 코치진 후보자 면접을 위해 유럽으로 출국했다. 취임 기자회견도 없이 허겁지겁 유럽으로 홍 감독이 떠난 사이 국내에선 문체부가 직접 이번 사건을 감사를 통해 들여다보기로 결정했다. 문체부 감사로 협회 운영 전반과 홍 감독 선임 관련 협회의 의도 및 절차상의 문제점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2. 기자회견, 홍명보 후임, 신임 김판곤 울산 감독, 올 시즌 목표는 더블. 도장 깨기 오른쪽 화살표 1분이 배고픔, 전문.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지휘한 김판곤 감독이 5일 서울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청사진을 공개했다. 울산은 홍명보 감독이 A대표팀 사령탑으로 말을 갈아타면서 지난달 28일 김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28년 만에 귀환이다. 김 감독은 현역 시절인 1992년 울산 현대에서 프로에 데뷔해 1996년까지 5시즌 몸담았다. 1997년 전북 현대에서 한 시즌을 더 뛴 후 K리거 인생을 마감했다.
이후 홍콩에서 선수 겸 감독 생활을 그는 2005년 귀국해 부산 아이파크 코치에 선임됐다. 2006년과 2007년 보좌하던 3명의 감독이 물러나면서 감독 대행으로 팀을 이끌기도 했다. 지도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홍콩 대표팀 사령탑 시절이었다. 그는 홍콩의 히딩크라는 별명을 얻을 수 정도로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2018년에는 행정가로 변신해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장을 지냈다. 당시 축구협회 전무이사였던 홍 감독과 함께 찰떡궁합을 과시하며 파울로 벤투 감독을 영입.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에 3파 역할을 했다. 김 감독은 2021년 말레이시아 축구와 손을 잡으며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그는 탁월한 전술가로 이름값을 했다. 성적도 나쁘지 않았다. 말레이시아 축구 사상 처음으로 성적을 통해 아시안컵 본선 진출을 이끌었고 조별리그에선 대한민국과 3대3 무승부를 기록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승점 1점이 모자라 아쉽게 탈락했지만 미래는 밝혔다. 김 감독은 지난해 연말 재계약했다. 계약 기간은 2025년까지지만 또 다른 도전을 위해 말레이시아 축구협회와 계약을 해지했다. 김 감독은 그동안 K리그 복귀를 꿈꿔왔다. 울산의 러브콜에 국내 복귀로 새기를 잡았다. 울산은 홍 감독이 떠난 후 3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 4위, 승점 42로 추락했다. 김 감독의 첫 과제는 반전이다. 그는 10일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구FC와의 하나은행 K리그 1 2024-26 라운드에서 첫 선을 보인다. 28년 전 겨울에 무거운 마음과 아쉬움을 가득 안고 울산을 떠났다. 28년 후에 이렇게 울산 감독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다. 기쁘기도 하지만 상당한 책임감도 갖고 여기에 앉았다. 27년 전에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면 모토가 하나 있다. 그 모토는 한 사람의 감독이 아니라 그 감독이 되고 싶은 모토가 되고 싶다. 많은 지도자를 경험해봤지만 상당한 배고픔이 있었다. 더 좋은, 더 나은 감독이 돼 선수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감독이 되고 싶었다. 27년이 걸렸다. 현역 때 별명을 물어보길래 선수 때 바람의 파이터라는 애칭을 불러줬다. 최배달이라는 일생을 그린 영화로도 나왔다. 그분이 한 도장 깨기가 있다. 지도자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장 깨기하는 기분이었다. 가는 모든 곳이 처음이었다. 모두 기대보다 우려가 많은 상황이었다.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왔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번에도 도장 깨기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있게,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기대하는 모든 것들 잘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도전자의 입장이다. 홍콩 대표팀 감독이 될 때도 모든 사람이 약간의 위문을 갖고 있었다. 일천한 경력이었다. 첫 대회 동아시안컵 2차 대회에서 북한을 누르고 우승했다. 두 번째 대회인 동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위원장 때도 똑같은 시선이 있었다. 최선을 다했고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스스로 판단한다. 말레이시아도 똑같았다. 듣보잡으로 판단했지만 역사상 좋은 기록을 남겼다. 울산은 리그 우승, 코리아컵 우승이 열려있고 ACL에서 우승 목표로 경기하고 있다.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열려있는 부분이었다. 또 클럽 월드컵은 큰 동기부여였다. 그런 부분을 도전하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도자로서 성공했냐는 글쎄다. K리그에 대한 배고픔과 갈증이 있었다. 오고 싶다고 먼저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때가 왔을 때 응답했다. 어디를 가든지 모든 역량을 말한다고는 생각 않는다. 나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 역량이나 지도자로서의 성품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좋은 감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제까지 훈련 세션을 4번 했다. 선수들과 같이 해보니 상당히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걸, 매력을 느꼈다. 구성원들이 지난 3년 반 동안 전임 홍명보 감독께서 팀을 잘 성장시켰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위기나 구성면에서 안정적이며 선수들의 성품도 좋았다. 분위기도 밝고 에너지가 있었다. 플레이 스타일도 잘 만들어 놓으셨다.
K리그에서 주도적으로 영향력 끼친 부분을 잘 받아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어제 선수들과 이야기했다. 어떤 방식으로 승리를 추구할 것인지, 어떤 철학인지 등 내 신념을 이야기했다. 능동적인 공격 전개를 추구한다. 주도적인 수비 리딩을 원한다. 1분부터 90분까지 우리가 통제하고 승리를 추구하는 얘기를 나눴다. 전임 감독의 주도적인 축구를 추구하며 그런 모습을 이어갈 것이다. 개인적으로 수동적이거나 부정적인 수비보다는 공격적이면서도 다이내믹한 수비를 좋아한다. 상대 실수를 기다리는 것보다 유발하는 축구를 하겠다. 전술 변화의 경우 울산 선수들이 대표급이다. 대표팀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되겠다는 얘기를 했다. 3일 준비에 4일째 경기하는 것이다. 내가 제시하는 전술적인 제안을 빨리 습득해 그런 역량들을 보고 싶다. 선수들이 반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대표팀 운영 때 짧은 시간 준비에 정광석과 같이 5일 안에 만들어내는 축구를 했다. 큰 우려 없다. 좋은 축구를 최대한 빨리 접목시켜 후반기 운영을 할 것이다. 그동안 울산은 모 구단이라 계속 관심 깊게 봤다. 많은 선수들의 정보를 갖고 있다. 어제 연습 경기를 통해 더 많이 알 수 있었다.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적합한 선수를 찾고 가장 좋은 조직을 구성하겠다. K리그는 1위부터 마지막 순위까지 어떤 결과가 나오지 모를 정도로 경쟁적인 구도다. 전력차가 잘 보이지 않는다. 매 경기가 힘들고 숨이 막히는 경기다.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K리그에서 받는 느낌 중 하나는 수동적인, 소극적인, 실수를 기다리는 수비는 좋아하지 않는다. 더 공격적인 축구를 많이 보지 못했다. 울산이 K리그를 주도하는 구단으로 앞선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벌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칭 스태프와 의논했다. 연령대가 높은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연령이 높은 선수들이 관리도 잘하고 역량들이 높다. 늙어서 쇠퇴하는 등 나이를 숫자로 따지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체력적인 점은 요구되지만 그 부분은 경기 운영에 있어서 커버가 가능하다. 5명이 교체 멤버와 로테이션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방향성을 잘 유지해서 그 부분을 인식해나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람이다 보니 한 번이 생각을 했다. 울산은 한 번에 와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 시즌 끝난 후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 좋은 시점이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타이밍은 아니었다. 그런 부분이 걸렸다. 전력이나 우승 경쟁 등 동기부여가 있었지만 큰 걸림돌이 있었다. 하지만 대표팀 감독을 하면서 은 시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었다. 크게 염려는 되지 않았다. 오른쪽 풀백은 큰 걱정 안 하고 싶다. 기존의 선수들 잘하고 상당히 미래가 밝은 어린 선수도 있다. 잘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피지컬적인 목표는 잘 세우지 않는다. 대표팀 감독은 모두에게 꿈이다. 거창함보다는 내가 간 곳에 만난 선수들 스태프 등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한다. 나도 좋은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것이 모토다. 피지컬적으로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했다. 영감을 받은 지도자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다. 상당히 빠져 있었다. 영업 비밀이지만 그분이 추구하는 승리 방식이 굉장히 좋았다.